수의 처음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는데, 자, 높임 표현에 우리 오해는 하지 말자. 자, 높임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기호로 표시를 하면 높임 표현과 자, 낮춤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통칭 합쳐서 높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단원에서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높임 표현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현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출발이야, 출발. 자, 일단 보시면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정의부터 한번 따볼까? 자, 먼저 자, 우리 높임 표현의 첫 번째는 자,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의 주체가 되는 친구를 높여주면 되는데, 자, 그 친구는 문장에서 주어라고 하는 친구라고. 자, 그래서 제가 문장 성분 찾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주어를 못 찾으면, 문장에서 주어를 못 찾으면 주체 높임을 알 수가 없어.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자, 주어는 통상 체언에 자, 주격 조사를 쓴다라고 했죠. 자, 주격 조사는 이가에서 깨서가 되는데 오늘 거기서 높임의 주격 조사는 깨서가 될 거라고. 자, 어쨌든 체연의 주격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객체는 다른 말로 문장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우리 국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와 자, 부사어라고 하는 친구 두 개인데, 자, 목적어를 높여줘도 객체라고 하는 거고, 부사어를 높여줘도 이제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 맞다나, 자, 우리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을 수 없으면, 자, 요것도 말짱 꽝이에요.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들이 붙을 수 있는 자리를 자, 눈여겨 봐주시고, 자, 부사어는 뒤에 주로 용언이나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그 기능을 토대로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 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하죠. 자, 듣는 이 또는 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청자를 높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웬만한 상대 높임은 이 대화에서 청자가 누군지를 추론할 수 있거나 직접 부르기도 해요. 내가 찬빈아 뭐 하지 않니? 라고 하면은 여기서 청자는 찬빈이가 되는 거라고. 아니면 대화문에서 뭐 찬빈 상호의 대화다. 그러면 그 뭐 찬빈 땡땡 상호 땡땡 이런 걸로 청자가 지금 누군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임 표현은 세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알려드릴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들을 먼저 쭉 깔아드릴게요. 자, 거기 제가 이제 표시를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해놓기는 했는데, 자, 요것도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자, 실현 방법 첫 번째는, 자, 격조사를 통해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 격조사라고 하는 친구는 문장의 어떤 성분이나 자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친구죠. 자,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만들어준다, 주격조사. 목적의 자격을 만들어준다, 목적격조사. 이렇게 봤을 건데, 자, 먼저는, 자, 이 격조사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대표적으로 많이 실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는, 자,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자, 높임을 실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어말어미는 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말어미가 어미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친구. 자, 그 친구의 앞에 오는 친구를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높임의 기능을 가지면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세 번째 요소는 특수어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높임의 전용 어휘가 나오는데, 특수어휘는 뭐냐면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자, 특수어휘는 그렇지 않은 말이 항상 자, 함께 존재를 한다고. 자, 그래서 통상 이제 높이지 자, 않는 말과 자, 특수어휘는 자,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요 둘의 대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특수어휘라고 하는 친구는 다시 둘로 이제 성격을 분리를 해서 자, 특수, 말 그대로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특수한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요. 자, 그다음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자, 즉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이제 체언이라고 하는 친구도 존재를 해. 자, 예를 들어 주다를 높이면 들이다가 되고, 자, 그런 경우는 동사 주다를 높였으니까 특수 용언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집을 높이는 말은 대기 있죠. 그런 것처럼 체언을 높이는 특정한 이제 말들을 특수 체언이라 그래. 자, 이게 이제 특수 어휘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 요소는 자, 전미사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
자,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말인데 어근의 뒤에 붙는다라고 해서 접미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친구는 딱 하나의 요소. 자, 님이라고 하는 형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는 자, 문장을 끝내는 자, 종결어미라고 하는 친구로도 실현이 됩니다. 자, 우리 종결어미는 언제 배웠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주에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문법 요소를 배운 적이 있죠. 자, 말 그대로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종결어미로도 자, 문장의 높임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마지막 요소입니다. 자, 보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높임을 실현할 수 있는데 자, 이 보조사는 격조사랑 달라. 격조사는 문장에서의 어떤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만들어 주지만 자, 보조사는 말 그대로 자, 보조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의미를 자, 제한하는 기능만 가집니다. 더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었다. 그냥 짜장면 먹은 겁니다. 근데 짜장면만 먹었다라고 하면은 짜장면 외에는 무엇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 더해주는 거지. 자, 요렇게 쓰이는 만 같은 친구들이 보조사라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형태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보조사로 쓰이는 높임의 의미는 요라고 하는 친구로만 실현이 됩니다. 저는요, 자, 오늘 집에 갈 거예요. 요 할 때 그 요 있죠. 자,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 요는 보조사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친구를 간단하게 이제 개괄로 해서, 주체 높임을 만약에 주황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다음 이제 객체 높임을 자, 노란색. 자, 그다음 이제 상대 높임을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주체 높임으로서 실현되는 요 요소들 있죠. 자, 이 친구는 격조사, 자, 선어말어미, 자, 그다음 특수어휘, 자, 전미사.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주체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겹치기도 해. 자, 두 번째 우리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자, 격조사로 높이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자, 선어말어미는 없습니다. 현대국어 기준은 없고 중세국어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그때는 있을 거야. 오늘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특수어휘는 객체 높임에서도 쓰입니다. 자, 다음 전미사 님이라고 하는 친구도 자, 쓰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은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친구고 자, 마지막 우리 상대 높임은요. 자, 앞에서 했던 네 가지 다 치우고 자, 종결어미랑 자, 보조사 자, 요 두 가지만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실현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실현 방법은 문장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게 핵심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자, 이 높임 표현을 제대로 찾아가고 자,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요소들은 자, 예문 분석을 통해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자, 우리 높임 표현 중에 안 한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은 언급을 했는데 주체 높임의 종류는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했죠. 자, 이 친구 언급하고 합시다. 자,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크게 두 가지 높임으로 다시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자,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요. 자, 여기서 자, 직접 높임은 자, 아까 우리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준다 했지. 그래서 그냥 주어 그 자체를 높여주면 직접 높임이라 그래. 대부분의 주체 높임은 다 직접 높임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구별이 필요한 건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죠. 자, 예문 하나만 좀 적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할아버지께서 자, 지금부터 자, 말씀이 자,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요 문장이 있고 비문 하나를 같이 적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이까지는 똑같이 따라가지만 자, 여기에 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쓸 거예요. 자, 이게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는 지금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구분하지 않고요. 간접 높임의 일단 정의부터 보면 자, 간접 높임은 주어만 높이는 게 아니라 자, 주어와 자, 관련된 대상을 자, 함께 높이는 방법이 간접 높임이야.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할아버지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의 뭐까지? 말씀까지. 자, 이 할아버지의 말씀도 할아버지의 일부분이거든. 자, 그걸 이제 관련된 대상이라 그래. 이게 신체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높이는 요 간접 높임 문장인데 자, 잘 보면
할아버지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색하지 않게 잘 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뭔가 어색하단 말이야. 자, 그 이유가 간접 높임의 특수한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서 뭘 배웠었냐면 자, 특수어휘라고 하는 말을 배웠거든. 자, 근데 이 특수어휘는 주체 높임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자, 특수어휘는 계시다라고 하는 요 말이야. 특수용언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통상 할아버지께서는 방에 계신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아니면 할아버지께서는 방에 있으시다라고 해도 된다고. 자, 근데 이 문장에선 왜 계시다가 안 되냐? 이게 간접 높임 문장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자, 간접 높임은 직접 높임이랑 다르게 자, 특수어휘. 자, 그 중에서도 용언이에요. 자, 이 특수 용언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정한 제약이 존재를 해. 자, 요게 주체 높임법에서만 존재하는 자, 직접과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직간접 높임의 개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우리 예문 한번 안 볼 수는 없죠, 그죠? 자, 예문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다른 문장을 가지고 왔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교과서내에 존재하는 모든 높임 표현의 문장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요거를 다 자, 같이 분석해 볼 거야. 그러고 우리는 화단이라고 한 작품으로 넘어갈 거라고. 자, 일단 28쪽 보세요. 자, 항상 이 절차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아,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면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자, 저는 여기 쓰고 여러분들은 여기 따라오면 돼요. 자, 옆집 자, 아주머니께서 자, 고구마를 자, 주셨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직 객체나 상대 뭐 이런 것까지 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높임이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만 볼 거야. 자, 우리가 높임 표현을 볼 때는 이제 문장의 성분 분석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 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찬빈아.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대. 이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부분 어디 있어요? 무조건 찾아요. 이건 무조건 찾을 수 있어. 무조건 한국인으로 살아오면 17살쯤 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먼저 이걸 찾습니다. 먼저. 자, 이걸 찾은 다음에 자, 그 다음 우리 단계 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니? 자, 서술어를 찾습니다. 자, 서술어를 찾는다라고 했지만 자, 저는 뭘 꼭 찾을 수는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 나오는 주체, 객체, 상대를 따지려면 주어랑 목적어랑 부사어 자, 플러스 서술어까지는 알아야 돼. 요 네 가지 성분은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 자,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옆집 아주머니께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집은 아주머니를 꾸며주는 관용어니까 필요 없어요. 분석 안 해도 돼. 자, 아주머니께서는 주격조사께서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어라고 분석이 돼요. 자, 다음 우리 고구마를은 자, 를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주셨어라고 하는 말은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니까 이 친구는 서술어가 될 겁니다. 자, 요걸 찾는 거야. 자, 요걸 찾으면 자, 그 다음은 서술어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 자, 우리가 이 형태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 이 문장에 선어말 어미가 있었는지 특수어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다 떼야 돼. 자, 우리 주셨어의 기본형은 주다에서 출발하니까 자, 어가는 주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샷이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로가 아닌 거라고. 우리 프로 같은 친구는 쭉 펼쳐주세요. 자, 뭐다? 시. 자, 그 다음 자, 이건 시제 표현에서 하겠죠? 자, 그 다음 어라고 하는 종결 어미로 마무리가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 아까 찬빈이는 주셨어를 통으로 자, 묶어줬는데 그 다음 형태소 분석을 하면 자, 그 다음은 이 부분들 중에 다시 어디가 높임과 관련이 있냐? 시우야, 어디? 그치? 요 느낌까지 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친구가 어떤 요소인지를 보면 되겠죠? 아까 우리 선어말어미가 뭐라 그랬니? 자, 어말어미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어미는 어겠죠? 자, 그거 앞에 있는 친구인 엇과 시는 모조리 선어말어미야. 자, 근데 엇은 당연히 우리 머릿속으로 과거 시제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 그러면 높임의 요소로서는 자, 이 시라고 하는 친구. 자, 요렇게인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객체 높임이 있다면 목적어인 고구마를 높여줘야 되겠지. 자, 고구마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객체 높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를 높여주는 깨서라고 하는 자, 주격
조사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시라고 하는 선어말 자 어미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뭐만 쓰인 거다? 주체 높임법의 요소가 2개 쓰인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간혹 이렇게 묻죠. 자 주셨어라고 하는 이 친구 쌤 아까 낮춤도 높임 표현에 들어간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지. 엄밀히 말하면 모든 문장은 종결 어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은 따질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상대 높임을 지금 따지지 않는 이유는 이 문장 안에서 누구를 몰라. 청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로서는 상대 높임법으로 접근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자, 근데 이제 종결어미의 형태를 따지면 자, 이 주셨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볼 수는 있냐면 이제 뭐 해체의 종결어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상대 높임법 정리할 때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문장은 주체 높임법이다라고 분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주체 높임의 요소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주격조사라고 하는 친구. 자, 그러면 요 주황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주체 높임은 격조사에서 주격조사 깨서라고 하는 형태를 쓰고요. 자,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자, 시라고 하는 형태. 자, 또는 자, 앞에 으자를 붙여서 의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 자, 을을 쓰냐 마냐의 차이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아까 주시였다라고 했을 때 의시를 쓰지 않는 건 앞말이 받침이 없는 이 친구이기 때문이고, 자, 우리가 먹시다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 먹으시다처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의시를 쓴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특수어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특수어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자, 그다음 우리 전미사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님을 붙이면 돼요. 선생은 높이는 말이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또 님 붙이는 게 이제 이미 붙어서 굳어진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총장이 있으면 대학교 총장이 있어. 그러면은 총장님이라고 하는 거랑 총장이랑 느낌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님을 붙인 자리가 주어라면 자, 요 친구도 주체 높임이 될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시중교재에서는 전미사를 잘 안 다뤄요. 자, 전미사 님을 잘 안 다루는데, 그거는 이제 뭐 편의상인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제가 객체 높임에도 들여놨죠. 자, 이게 왜 내가 요걸 출처로 가져갔냐면, 작년까지 범서고에서 학교 프린트를 줄 때는 주체 높임법에서만 전미사를 넣어 놓더라고. 저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님이라고 붙은 친구는 전부 다 주체 높임법으로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님을 붙인 단어가 선생님을 모시고 가자라고 하면은 목적어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객체 높임에서도 님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체 높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의 문장이 나올 때 객체 높임을 다시 정리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봅니다. 자, 그럼 우리 자, 펜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했던 거 똑같이 해볼 거야. 할머니께서 방에서 책을 읽으신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자, 너네들이 표시를 먼저 해. 자, 3초면 충분해. 자, 뭐니? 할머니께서랑 읽으신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정도는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할머니께서가 주어, 방에서가 자, 장소를 뜻하는 부사어, 자, 책을이 목적어, 자, 다음 읽으신다가 서술어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요? 서술어의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자, 읽다가 기본형이니까, 자, 읽다 뒤에 의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다가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뒤에 하게 될 시제 표현 중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럼 이 중에 높임 표현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요거라고 우리가 다시 별도로 표시를 한다고. 자,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어때요? 주격조사께서 자, 다음 읽으신다의 의시라고 하는 선어말함이를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문장이다. 자, 이렇게 본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자, 할머니께 과일을 잡수시겠냐고 여쭈어라.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죠? 자, 성훈아. 자, 요 문장에서 자,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어딜까요? 그리고? 그치. 자, 끊어주면 잡수시겠냐고랑 여쭈어라를 따로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자, 할머니께는 주어가 아닙니다. 주격조사는 이가에서 깨서니까 자, 이 친구는 수식 관계를 봐야지. 할머니께 과일 아니죠. 할머니께 잡수시겠냐 아니죠. 할머니께 여쭈어라지. 맞아?
엿주어라가 서술어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할머니께는 뭐예요? 부사어가 된다고. 자, 그 다음 과일을은 목적어. 자, 잡수시겠냐고 라고 하는 친구는 누군가가 했던 말의 인용절이에요. 자, 인용 표현도 우리가 다루긴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서술어로 잡습니다. 자, 서술어로 잡고 그 다음 엿주어라도 다시 서술어라고. 자, 그러면 서술어가 두 개네. 자, 이 서술어를 모조리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자, 잡수시겠냐고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잡수시겠냐고는 높이기 이전 말이 존재를 할 거야. 그치? 자, 뭘까? 잡수는 거에 높이기 이전 말은 먹는 거죠. 맞아? 자, 그래도 자, 기본형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잡수다라고 하는 말 뒤에 시를 분석해 줘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잡수시 그다음 이제 겠냐고네요. 자, 겠냐 자, 고 이렇게 분석해 주면 돼. 자, 그다음 우리 엿주어라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엿주다 자 또는 엿줍다라고 합니다. 자, 엿줍다 뒤에 자, 어라라고 하는 자, 명령형 어미로 분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 자, 주의를 할 친구가 요런 친구거든. 요런 친구. 자, 지금 제가 분리를 해놨죠. 근데 요거랑 자, 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자, 아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요거 쓰지는 못하지만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의 높임 표현이지, 그지? 자, 계시다를 분석할 때는 자, 계시의 다라고 분석이 되고 잡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분석할 때는 잡수와 시를 분석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자, 이건 무슨 차이냐면 자, 시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를 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시가 빠져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계시다는 시를 빼면 어떻게 되죠? 게다가 되지. 그럼 더 이상 분석 못해. 그럼 시를 붙여줘야 돼. 자, 근데 잡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시를 빼면 어때요? 잡수겠냐고 라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요. 조금 더 높여주면 시를 쓰는 게 맞겠지만 자, 그래서 시가 따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잡수다라고 하는 말은 먹다를 높이는 자, 특수 어휘가 될 거고 자, 시는 선어말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엿줍다라고 하는 말은 묻다를 높이는 특수 어휘지. 자, 근데 잘 봐야 돼. 자, 아까 우리 특수 어휘는 주체도 객체도 쓰일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 누구한테 엿주는지 누가 잡수는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잘 봐. 자, 이게 생략이 많이 된 문장인데 자, 잡수시다라고 하는 말부터 봅시다. 자, 잡수다는 건 누가 잡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잡수? 할머니가 잡수는 거지. 자, 근데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할머니께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잡수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할머니께서 잡수시겠냐고의 할머니께서가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잡수다라고 하는 친구는 특수어휘지만 주체 높임에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선어말음이 시는 역시 주체 높임법에서만 쓰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 근데 엿주다는 좀 다르죠. 자, 우리 엿주다 아까 이 친구는 할머니께서 엿주는 거니 할머니께 엿주는 거니? 할머니께 엿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할머니께는 엿주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해석을 했으니까 자, 이 친구가 바로 자, 부사어를 높여주는 자,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된다고. 자, 요렇게 분석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하나가 더 있죠. 할머니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깨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자, 그럼 정리하자. 자,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여기. 자, 우리 격조사로서는 자, 깨서 말고 깨라고 하는 친구를 부사격 조사로 객체 높임에 쓰기도 해요. 자, 다음 우리 특수어휘는 이제 어떤 말에 걸리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구분이 됐습니다. 잡수다는 주어, 자, 엿주다는 부사어에 걸리니까 이 친구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자, 여기서 알려드릴 거, 자, 특수어휘는요, 자, 객체 높임과 자, 주체 높임이 한 개도 같지 않고 다 구분이 돼. 자, 예를 들어 엿주다는 무조건 객체에서만 쓰이고 잡수다는 건 무조건 주어에서만 쓰인다. 계시다도 무조건 주어에서만 쓰인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조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깨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 특수어휘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개.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주체 높임도 있고 객체 높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주체, 객체 상대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장 따라 달라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받고,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장 볼래?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청자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디? 할머니가 듣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뭘 썼니? 드시겠어요에 밑줄 쳐봐. 자, 높임 표현이 한두 개 쓰인 게 아니죠. 자, 드시겠어요는 형태소 분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드시겠어요 하면 너네들이 백방 뭐라고 하냐면, 요로 분석을 많이 하거든. 자, 근데 요게 이미 틀린 거야. 자, 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요 말은 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먹다를 높일 때는 잡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것 좀 들어요 라고 하는 말에서도 높임을 쓴다고. 그래서 기본형은 들다로 잡아주세요. 자, 들다인데 의문의 변동 중 리을 탈락이 일어난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들시겠어요 라고 하는 요 말에 자, 높임 표현이 무려 3개나 있다. 그치? 자, 이 들다라고 하는 말은 먹다를 높이는 특수어휘. 자, 그 다음 시라고 하는 친구는 자, 높임의 선어말어미. 자, 그 다음 여기 나왔지. 자, 요라고 하는 친구는 자, 높임의 보조사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쓴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들다. 먹는 사람이 있겠죠? 자,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과일 먹니? 할머니께서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들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라고 하는 친구는 할머니를 청자로 해서 할머니를 높이는 보조사를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장은 뭐다? 주체 높임도 있고 상대 높임도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간소화 될 겁니다. 자, 이젠 물어보자. 자, 채민아. 할머니께 과일을 갖다 드렸대. 여기서 높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할머니께랑 갖다 드렸다. 자, 우리 할머니께는 이제 익숙하죠? 깨는 주격조사 아니지 부사격조사니까 이 친구는 자, 객체 높임 하나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형태소 분석 한번 해봐야지. 자, 갖다 드렸다 어떻게? 자, 이건 줄임말이죠. 자, 다. 자, 복잡하죠? 자, 이걸 줄이면 갖다예요. 자, 가지어다. 자, 그 다음 드리. 그 다음 뭐죠? 자, 드렸다니까. 자, 자, 다가 되겠지. 자, 요렇게 다 풀고 나면 자, 요 중에 높임법과 관련된 거. 자, 다현아, 여기서 높임과 관련된 건 딱 어디밖에 없어? 그치. 드리다. 자, 이걸 높이기 이전 말이 뭐지? 주다. 맞아? 자, 그럼 이 친구는 자, 높이기 이전 이후 말이 있는 특수 용언이겠네. 그지? 자, 근데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고. 누구한테. 할머니께 드리는 거잖아. 연결하세요. 할머니께 드리는 거잖아. 자, 할머니께는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죠? 그럼 부사어를 높여주는 이 드리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된다고. 자,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우리 아래로 다시 가시면 자, 지난 주말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강릉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 자, 보자. 시우. 자, 요 말에서 높임 표현과 관련된 부분 어디 있을까요? 뵈러.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하나밖에 없고, 자, 주요 문장 성분을 보면 할머니를은 목적어, 뵈러는 서술어, 강릉의 부사어, 갔다 서술어겠죠. 그럼 이 문장은 뭐가 없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 뵈러 간대. 누구 뵈러 가니? 할머니를 뵈러 가지. 목적어를 뵈러 가지. 그럼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보다를 높이는 특수어휘 뵈다가 쓰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하나만 쓰인 문장이라고. 자, 그 다음 다시 아래로 갑니다. 자, 점점 문장이 길어지지만 다 찾을 수 있어. 자, 다시 우리 찬빈아. 자, 아버지께서 긴 시간 동안 운전하셨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좋아하셨다. 이거 여기서 높임 표현 들어가는 거 다 찾아볼래? 그리고 그치. 자, 이건 무조건 다 찾을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은 자, 우리 조금 더 요약해서 자, 우리 아버지께서에서는 높임의 요소 뭐 들어가 있죠? 깨서라고 하는 주격 조사 있으니까 여기 주체 높임 한 번 있지. 자, 그 다음 자, 운전하셨지만이랑 좋아하셨다는 형태 소분석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적어봅시다. 운전하셨지만은 그 다음 지만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 높임의 요소는 시밖에 없어. 자, 시는 주체 높임이니까 여기서도 주체 높임. 자, 그 다음 좋아하셨다 분석하면
시, 엇, 다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도 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은 아주 길지만 뭐밖에 없어요? 주체 높임법밖에 없고 주격주사랑 선어말어미만 썼다고.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서연아. 자, 할머니 댁에부터 안아주셨다까지 여기서 높임 표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 한 거 하나 했지. 자, 이때까지 특수 어휘는 특수 용언밖에 안 했는데 자, 드디어 나왔어요. 집을 높이는 댁. 이 친구는 특수체언이죠. 특수체언. 자, 특수체언은 보통 주체, 객체, 상대를 잘 구분을 안 하지만 그 특수체언이 쓰인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 친구를 분석합니다. 자, 댁에잖아, 그지? 댁에는 장소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댁의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객체 높임의 특수 체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석을 이제 면밀하게 하진 않고요. 이제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이런 정도로 분석을 많이 해. 어쨌든 특수체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는 할 때는 깨서라는 주격 조사가 자, 다음 안아주셨다는 요거 형태소 분석 쉽지? 안, 아, 주, 시, 엇, 다 적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라고 하는 역시 선어말어미가 분석이 되니까 주체높임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인가요? 더 있네. 자, 여기 저녁 무렵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며 나올 때 할머니께서 무척 아쉬워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요? 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이렇다 할 종결어미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살짝 우리 지우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말하지만 상대높임법의 요 표가 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따로 갑니다. 자, 우리 상대 자, 높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종결 어미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조금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상대 높임의 등급이라고 하는 걸 조금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격식체라고 부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격식체. 자, 격식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비격식체라고 부르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요건 무슨 차이냐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공적인 자리에선 격식체를 씁니다. 자, 다음 비격식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친구나 가족끼리 편안하게 대화할 때 쓰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 자, 느낌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요 말 딱딱해 보이지? 격식적인 말투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 부드러워 보이지? 비격식체겠죠. 자, 요런 느낌을 좀 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이 등급을 잘 이해합니다. 자, 격식체 4가지 등급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비격식체 2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 등급의 명칭부터 한번 보면 자, 격식체의 가장 높은 등급은 자, 아주 높임이라고 불러요. 자, 많이 높였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자, 체로 바꿔보면 자, 이 친구를 하십시오체라고 불러요. 하십시오체. 자, 그 다음 격식체 두 번째는 조금 높이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사 높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하오체라고 하는 말이야. 자, 보통 한 조선시대 부부쯤이 쓰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어디 가오? 난 장 보러 갔다 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게 예사 높임.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낮춤이에요. 조금 낮춰요. 자, 예사 낮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하계체라고 합니다. 아주 낮추는 건 아니라서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 여러분들 잘 안 쓰고 대학교 가면 늙은 교수님들이 많이 쓸 말투입니다. 자네 왔는가? 왠지 장인어른 느낌 나고, 그지? 자, 그런 말투.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아주 낮춤이라고 하는 친구 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가 헤라체 되겠습니다. 헤라체. 그래서 밥 좀 먹어라 라고 이렇게 반말투로 얘기하는 경우 자, 헤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격식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두루라고 하는 말을 쓸 겁니다. 자, 두루 높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가 해요체예요. 자, 참고로 여기서 쓰이는 요가 바로 보조사 요입니다. 자, 그 다음 낮춤 표현으로는 자,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간단해. 해요에서
요에서 요만 떼면 바로 해체가 돼요. 자, 이것 좀 먹어요 에서 요를 빼면 어때? 이것 좀 먹어. 이게 해체가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헷갈립니다. 쌤, 헤라체는 격식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반말이라서 격식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얘도 반말이고 얘도 반말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많이 한다고. 자, 가장 대중적인 구분 방식은 아까 얘기했지. 두루 높임에서 요를 빼면 해가 된다고. 자, 근데 이 아주 낮춤은 요를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와 관련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이 밥 좀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반말이지. 낮췄어. 자, 여기 요 붙여보자. 어떻게 돼? 이 밥 좀 먹어라요. 뭔가 어색하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요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헤라체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밥 좀 먹어 라고 하는 말에 요를 붙이면 이 밥을 좀 먹어요 라고 되겠지. 요를 붙일 수 있지. 어색하지 않지. 그러면 그 친구는 해체가 된다. 요런 말이야. 자, 요런 것처럼 자, 구분에 일정한 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있고 우리가 이제 형태로 보면은 누가 봐도 뭐 해요체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야. 할머니 옆에 앉으시지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이 말은 무슨 체 같아? 누가 봐도 해요체처럼 보여. 자,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하오체이 청유형이다라고, 아니 하오체래. 하십시오체이 청유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종결어미기도 하거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예외들 제외하고요. 자, 특정 예외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 요 등급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청자 찾아요. 자, 이 청자가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 자, 그럼 뭐가 나오냐? 아주 높임을 해야 되는지 예사 높임을 해야 되는지 두루 높임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고. 자, 만약에 그 대상보다 내가 낮아요. 그러면 예사 낮춤을 해야 되는지 아주 낮춤을 해야 되는지 두루 낮춤을 해야 되는지가 먼저 정해져. 자, 그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형태들이 많이 구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값만 읽는 값만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맨 아래 문장 보세요. 자, 저녁 무렵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며 자, 할머니께서 묻혀 가셔셨다. 자, 다른 높임도 있죠. 자, 잘 봐. 할머니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인용된 문장에서의 청자는 할머니죠. 자, 오겠습니다의 밑줄. 자, 그다음 인사드리며의 밑줄, 할머니께서의 밑줄, 아쉬워하셨다의 밑줄.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 인사하다를 높이면 인사드리다가 되겠지. 누구한테? 할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자, 할머니께라는 부사가 생략된 문장인 거야. 자, 그래서 살림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인사드린 거 할머니께 인사드린 거니까 이 친구는 객체 높임이에요. 자, 그 다음 할머니께서는 깨서란 주격조사 있으니까 여지 없죠. 자, 아쉬워하셨다는 어때? 아, 쉽, 하, 시, 다로 쪼개지는 문장이야. 자, 그 문장에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음이가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주체 높임이 되지. 자, 그럼 우리가 분석을 안 한 부분은 어디예요?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자, 이 문장인데 할머니가 청자야. 자, 오겠습니다라고 했어. 자, 이거 높인 거 같니? 낮춘 거 같니? 높인 거 같지? 이거 구분 잘한다고. 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 아주 높임에서나 예사 높임에서나 아니면 두루 높임에서 쓰라고. 자, 두루 높임부터 한번 보자. 두루 높임 쓰려면 요 붙여야 돼요. 요 있니? 없죠? 그럼 두루 높임 아니겠지?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십시오가 있고 하우체가 있어. 하우체 어떻게 끝내야 되니? 오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우체로 쓴다면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소. 이래야 된단 말이야. 아니지. 자, 아니지. 그러면은 이 친구 하우체도 아니야. 자동으로 어디로 가면 돼? 하십시오체로 가면 돼. 이렇게 구분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높임과 낮춤을 구분한 다음에 끼워 넣으세요. 자, 이게 가장 정확하고 정답에 근거할 수 있는 답안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뒤에 문장 봐봐. 자, 이제 더 간단해집니다. 자, 앞으로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 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상호야, 여기서 높임 표현이 있는 부분 어디니? 그치? 자,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찾, 뵈, 야, 겟, 다, 는. 그치? 자, 이 중에 높임은 뵈다겠죠? 누구를 찾아뵈니? 할머니를 찾아. 할머니 찾아뵈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찾아뵌다 라고 문장 성분으로 밝혀주세요. 할머니를은 목적어잖아. 그래서 목적어를 높여주는 뵈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된다고.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썼지. 안녕하세요. 해요체겠죠? 그죠?
자,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하십시오체. 요런 감을 키우셔야 돼요. 청자가 없어도 감을 이렇게 키우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누가 봐도 낮춤이지. 자, 그래서 안녕. 잘 지냈어? 요 한번 붙여보자. 안녕요. 잘 지냈어요? 자, 안녕요가 어색하긴 한데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다 해체가 된다고. 자, 그 다음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해? 구분해보자. 자,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해? 자, 채민아, 이거 낮춤이야, 높임이야? 낮춤이죠. 자, 낮춤은 아까 뭐라 했죠? 예사 낮춤, 아주 낮춤, 그 다음 두루 낮춤 있다 했지. 자, 일단 하계체부터 보자. 자, 이거 하계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축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죠? 자, 그럼 뭐로 가야 돼? 해라체랑 해체. 이거 아까 어떻게 구분한다 했어? 요를 붙여보자. 자, 어떻게?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해요?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요를 땐 해체가 정답이라고. 자, 그 다음. 자,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바로 물어볼게요. 자, 성훈아.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자, 요 6개의 높임의 등급 중에 어디인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높임은 자, 일단 높임으로 인지가 돼. 자, 하십시오, 하오, 해요가 있는데 요 없습니다. 요 없어요. 요 없고 자, 하오체라고 하면은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하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텐데 아니겠지. 하십시오체로 가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문장 보세요. 자, 마지막 두 문장은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시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분석이 아니라 오시래가 틀려서 자, 밑에 있는 문장은 나오셨습니까? 틀려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밑줄로 강조를 한 건데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자, 먼저 선생님께서는 주체 높임을 썼어요. 자, 썼는데 자,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시래래. 자,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내 친구처럼 보여. 자, 근데 오시래라고 해버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친구가 있어. 자, 여기 이제 시우가 있고 서연이가 있는데 내가 시우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 거기 가서 서연이 좀 모시고 와 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오시래가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맞냐면 자, 선생님은 오라고 했겠지. 그치? 그래서 오라고 자, 하셨어 라고 했을 텐데 이걸 줄여봅시다. 자, 이걸 줄여보면 오시래가 아니고 자, 오라셔 또는 오라셨어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일단 이제 요거는 현재 시제니까요. 자, 오라고 하셨어요 요 라기보다는 오라셔라고 현재형으로 밝혀주는 게 좋겠지. 자, 요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 틀린 이유가 또 있지. 자,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라고 한다고. 자,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음료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고객이야? 음료야? 음료가 주어예요. 왜? 음료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왔잖아. 자, 그런데 나오셨습니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적어보자. 자, 나다. 자, 오다. 자, 습니다 라고 쓴다고. 자, 여기서 높임의 요소는 시랑 습니다 두 개가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이 둘을 높이는 주체가 다릅니다. 자, 이 친구는 선어말하니까 주어를 높여줘야 돼. 자, 습니다는 자, 상대 높임법이지. 종결어미니까. 자, 근데 여기서 청자는 누구예요? 고객님이겠지. 맞아? 그러면 고객님을 높이기 위한 습니다는 잘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주어가 음료라고 했지.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너네 콜라 높이니?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다 틀린 거라고. 뭐라고 해야 돼? 커피 아니면 음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돼. 그래서 시를 빼면 돼요. 시를 빼면 돼. 자, 나오시였습니다니까 자, 요걸 자 줄이면 나왔이 되겠죠? 자, 나왔습니다 라고 고쳐주면 끝인 거라고. 자, 요게 이제 높임편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과서 지문 전부 다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맛보기인데 제가 두 지문을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 봐봐. 자, 니들 지금 풀라는 게 아니야. 자, 풀라는 게 아니고 자, 실제로 여기 11번, 15번 문제는 범서고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 11번은 이 친구가 틀린 거야. 5번이 답이 아니야. 5번이 답이 아니고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은 답이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 이거 100방 이거는 문제의 답이 5번이야, 1번이야. 이거 아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자, 잘 봐. 자, 보기에 빈칸 A, B에 들어갈 문장이다. 보기 보세요.
자,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함이처럼, 자, 종결함에 의해 주로 표현되는데, A처럼 하십시오체. 그럼 A에 들어갈 말은,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체입니다. 자, 그러면 A 문장은 무조건 하십시오체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B는요, 자, 밑에처럼 하겠체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5번으로 헷갈렸대. 자, 왜 그런지 볼까? 너네 지금 5번 봐도 5번이 답처럼 보일 거예요. 자, 봐봐. 자,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빨리 앉읍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게. 자, 왠지 5번이 답 같죠? 아니야. 자, 여기서 하계체를 쓰고 있는 B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 있는 A 있죠? 앉읍시다가 하십시오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겼지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앉읍시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도 상대방을 높여준 것 같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하십시오나 하오나 해요체 중에 하나겠지. 아까 우리 구분한 것처럼 앉읍시다에 자, 지금 요가 없죠? 해요체 아니겠지? 그럼 후본 두 개야. 하계체거나 아니면 하십시오체거나. 자, 이거 잘 구분하세요. 자, 따로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청유형의 문장을 쓸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하십시오체의 청유형과 자, 하계체의 자, 청유형은 형태가 조금씩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살짝만 지우고요. 자, 청유형의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하십시다라고 하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할머니 제 옆에 앉으시지요처럼 자, 하시지요를 쓰기도 한다고. 자, 예외적인 형태입니다. 요를 썼지만 하십시오체예요. 자, 요런 형태들 두 개인데, 자, 다시 우리 A를 뚫어져라 봐봐. 자, 뚫어져라 보면 앉읍시다예요. 자, 앉읍시다를 우리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앉다에 자, 앉으 뒤에 자, 비읍시다. 자, 이런 친구를 쓰면 우리는 형태소 분석이 된 거지. 자, 그러면 하십시다랑 비읍시다는 형태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자, 이 친구를 하십시오체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앉읍시다가 아니고 앉으십시다. 앉으시지요라고 써야 돼. 미묘하게 다르죠. 자, 이걸 이제 하십시오체로 썼으면 자, 앉으십시오나 아니면은 자, 앉으시지요라고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등급은 해요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앉읍시다는 자동으로 어디로 가면 돼? 하계체, 개가 붙지 않은 예외적인 형태로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비읍시다 있죠? 자, 이 형태가 하계체의 청유형 어미라고 해요. 자, 요런 디테일들만 자, 어느 정도 알아주면 돼. 나머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상대 높임은 그 감이 있으면 잘 구분할 수 있어. 자, 대신 요런 건 배워야 돼. 요런 구분 방법들은.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자, 다시 5번이 아니겠죠? 자, 이거 답 3번이었거든. 3번 다시 봐. 자, 이제 보일걸. 자, A. 진료 시작 전까지 여기 앉으십시오. 자, 만약에 이걸 하계체로 썼다면 앉읍시오, 뭐 앉읍시다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지. 근데 앉으십시오는 하십시오체가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 B. 음식은 얼마나 먹었는가. 자, 이런 건 하계체 의문형의 기본적인 투입니다. 자, 항상 하계체를 구분할 때는 내가 장인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말투로 해보면 왠지 어울려. 자네 음식은 얼마나 먹었는가? 어울리지. 자, 이럴 때 보통 하계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그 다음 15번 봐봐. 자, 보기에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봐봐. 아버지는 목이 아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 우리 높임과 관련된 표현 다 표현할 거예요. 자, 아프셔서의 밑줄 치고, 제 밑줄 치고, 말씀 밑줄 치고, 드리겠습니다의 밑줄 쳐야 돼. 되게 복잡해요. 자, 문제는 여기 제랑 말씀은 체언이에요. 그죠? 자, 체언인데 높임의 의미가 아닐 거야. 말씀은 높일 때도 쓰고 낮출 때도 쓰거든. 자, 만약에 선생님의 말씀, 이건 높인 거야. 근데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이건 낮춘 거야. 내 말을 낮춘 거야. 자, 그래서 제와 말씀은 낮춘 표현입니다. 자, 낮춘 표현이고요. 자, 목이 아프시대요. 자, 아프시어서죠. 자, 그러면 시가 붙어 있는데 누가 아프니? 아버지가 아픈 거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주체 높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아프신데
아버지가 그냥 홀로 아픈 게 아니죠. 아버지의 신체 일부분인 목이 함께 아픈 거야. 자, 이걸 우리는 오늘 뭐라고 배웠어요? 간접 높임이라고 했다고. 자, 그래서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이 있고요. 선어 말함이 시를 썼고요. 자, 재랑 말씀이라는 특수 체언으로 낮춤 표현을 썼고요. 자, 다음 들이달에 자, 들이다. 자, 들이에 get 습니다가 쓰인 거야. 자, 우리 들이단 주달 높인 특수 용언이죠. 맞아? 자, 근데 이 드리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 시우야, 이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드려? 아닐걸? 아닐걸? 그 위를 봐야 돼요. 누구한테? 이 말씀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그치. 자, 앞에 수상소감을이라고 지금 발어 상황을 줬잖아. 이 잘 읽어야 돼요. 수상소감을 청중들에게 라고 하니까 자, 이걸 어색하지만 풀 문장으로 쓰면 아버지는 목이 아프셔서 청중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자연스럽게 청중들께라고 했죠. 그럼 청중들께라는 생략된 부사어를 높이는 게 들이다니까 자, 이 친구는 객체 높임의 특수 용언입니다. 자, 그리고 습니다는 청중을 높여주는 종결어인데 하십시오체가 되겠지. 자, 요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다 됐으면 우리 기억부터 가봐. 자, 기억.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인다? 맞아, 들려. 아니지. 이거 간접 높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직접 X, 간접. 자, 그러면은 요걸 조금 영민하게 풀어보면 기억이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럼 4번 답이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 니은.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자, 요거는 특수 어휘가 특수 체언도 될 수 있고 이제 특수 용언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제 말씀은 낮춤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들이다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면 1번 아님 2번 아님 5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자, 디귿. 격식을 차린대요. 높임을 실현한대.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 쓰고 있으니까 디귿 무조건 포함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리을. 자, 화자는 생략된 부사가 지시한 대상을 높이고 있다. 자, 이 생략된 부사는 우리 아까 누구로 찾았어? 청중들께. 자,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자, 그다음 미음.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래. 자, 이걸 특수 체언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에 쓰인 특수 체언은 재랑 말씀이야. 자, 재랑 말씀 높임이 아니라 지금 낮춤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가 아닌 거야. 낮추는 명사인 거예요. 낮추는 명사. 자, 그래서 미음이 이 문장에선 틀린 겁니다. 애들이 뭘 많이 헷갈렸을까? 미음이요. 자, 미음이 이거 그냥 특수 체언이네 라고 단순하게 해석한 친구들은 여기 말씀 있잖아. 여기 제 있잖아. 그러고 그냥 맞다고 처리한다고.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뭘 많이 골랐을까? 5번을 많이 골랐는데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맞아요. 자, 높임 표현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두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높임 표현을 자유롭게 이렇게 좀 주무를 수 있을 때 잘 풀어낼 수 있을 그런 문제라 우리는 아직까지